접시를 닦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이유 없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봤을까요?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또 잠이 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도 없이 기다리는 것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허리는 아침마다 뻐근합니다.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함께 웃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걸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는 모양입니다. 명절에 와도 밥만 먹고 금방 일어납니다. 할아버지, 우리 먼저 갈게요. 그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할 일이라고는 채널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로 넘어가고 드라마가 지루하면 예능으로 돌립니다. 예능도 요즘 것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낯설고 웃음 포인트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나이 들었으니 원래 이런 거지.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고,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노년은 원래 재미없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시간일까요? 웃을 일도, 기다릴 일도, 기대할 일도 없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며 밤새 떠들던 기억이 납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의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기다려지고 주말이 반가웠습니다. 바빴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저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관객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구경만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무료할 뿐입니다. 심심하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뭔가 텅 빈 느낌입니다. 마치 오래된 방처럼 가구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온기는 사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을까?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줄어들고 기대할 일이 사라지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달력을 넘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똑같으니까요. 가끔은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해지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마음은 아직 젊은데 거울 속 사람은 영락없는 노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체념을 뒤집는 여정입니다. 노년이 정말 원래 이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요. 이만호 74세입니다. 그가 주인공입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예전 습관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눈은 떠집니다.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누워 있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반찬은 늘 똑같습니다. 김치, 계란 하나, 나물 한두 가지.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2공기는 먹었는데 요즘은 반 공기도 남깁니다. 맛이 없어?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는 건지 밥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서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건 사고 이야기.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걸 먹으면 좋습니다. 저걸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 재방송입니다. 이것도 본 것 같습니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봅니다.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1시쯤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의사가 걸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30분은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같은 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길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다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만호 씨도 그중 한 명이 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건강은요? 그냥 그래. 바쁘셔서 그런데 저 먼저 끊을게요. 그래. 통화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긴 합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섭섭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왜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 일했는데 정작 자식이 잘 사는 지금은 외로운 겁니다.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TV를 봅니다. 낮잠을 잡니다. 깨면 오후 3시쯤 됩니다. 또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책을 펼쳐봅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쓰고 봐도 글자가 춤을 춥니다. 2페이지 읽다가 덮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또 밥을 먹습니다. 또 맛이 없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아침에 본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9시쯤 되면 졸음이 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새벽에 다시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젊을 땐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중년엔 회사 버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구조조정 바람에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은퇴 후엔 손주 봐주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도 이제 컸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막상 해야 할 일이 사라지자 하루가 텅 빈 방처럼 느껴집니다. 채울 게 없습니다. 시간만 많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만났습니다. 동갑내기입니다. 이름은 잘 모릅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날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뭐. 이만호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요즘이 제일 재밌다니까요. 갑자기 한 말이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아, 제가 요즘 사진 배우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재밌어요, 진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밝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이만호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즘이 제일 재밌다니요. 같은 나이인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저 사람은 재밌다고 하고 나는 하루하루가 지루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이만호 씨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 몇 장과 광고 전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안내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지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재밌게 늙는 법 7가지 실험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이만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밌게 늙는 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구겨서 버리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여기 다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짜증 같은 거였습니다. 도대체 뭘 배우길래 재밌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료한데 저 사람은 왜 즐거운 건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폭지관 강의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2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8주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재밌게 늙는 법이라니.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가능합니다. 노년이 재미없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강사가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노년의 재미는 돈, 건강, 자식보다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만호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태도와 습관이라니. 또 정신론이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자식이 안 찾아오는데 태도를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미없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변에 돈 많은데도 우울한 노인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아픈데도 웃는 어르신들 있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서? 자식 매일 보는데도 외로운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호 씨도 모르게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불평하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 아무것도 안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가 없어요. 강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습관, 스스로를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재미가 생깁니다. 이만호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환경 탓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자식이 바빠서, 친구가 없어서 늘 무언가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일상 습관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숨 쉬는 것, TV만 보는 것, 불평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사가 다시 칠판에 썼습니다. 노년의 재미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지금처럼 버티며 살 건가요? 아니면 같은 조건 속에서도 실험하듯 살 건가요? 그 말이 이만호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버티며 산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였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버티고 모레가 오면 또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험하듯 산다는 건 뭘까요? 강사는 설명했습니다. 실험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오늘 하루를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만호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메모 같은 거 안 했는데 그날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노년의 재미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태도와 습관이 중요하다. 버티지 말고 실험하듯 살아라. 강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하늘은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 보인 거였습니다. 뭔가 가능성 같은 게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무료하고 텅 빈 하루가 다르게 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적어둔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의 주제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노년의 재미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태도의 결과다. 다음 주 강의 때였습니다. 이만호 씨는 이번엔 일찍 도착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노년의 재미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강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밖에 두 사람이 걷고 있어요. 둘 다 70대, 같은 동네 살고 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이고 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건은 같아요. 돈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하고 자식도 비슷하게 바빠요. 차이는 단 하나.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예요. 강사가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해요. 없는 돈, 없는 건강, 안 오는 자식. 반면 다른 사람은 있는 것에 집중해요. 오늘 아침에 따뜻한 국 걸을 수 있는 다리. 이만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보였습니다. 늘 없는 것만 세웠습니다. 친구가 없다, 할 일이 없다, 기다릴 게 없다. 있는 것은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강사가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지금처럼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건 속에서도 실험하듯 살 것인지. 버티며 산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만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그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버티며 산다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대로, 상황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겁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반대로 실험하듯 산다는 건 능동적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오늘은 아침에 웃어볼까? 오늘은 산책을 10분 더 해볼까? 오늘은 전화를 한 통 걸어볼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만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면 둔감해져요. 예전에 재밌던 게 이제 안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새로운 재미를 찾으면 돼요. 문제는 새로운 걸 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재밌던 것만 반복해요. TV, 밥, 산책. 늘 하던 것만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뇌가 익숙한 거엔 반응을 안 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강사가 웃었습니다. 뭐든 좋아요. 안 해본 거면 다 좋아요. 악기, 그림, 글쓰기, 춤, 요리, 사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롭다는 게 중요해요. 이만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일만 했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자식 일. 정작 자기 재미를 위한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취미라는 게 없었습니다. 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계속 가는 길이에요. 편하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무료할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낯선 길이에요. 불편하죠. 새로우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웃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쪽에 서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싶나요? 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길에 서 있었습니다. 편한 길, 익숙한 길, 그런데 재미없는 길. 이제는 두 번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낯설어도 불편해도 그래도 재밌는 길.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쪽에 서 있지?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바꾸고 싶어. 세 번째 강의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노년을 재밌게 바꾸는 7가지 실험.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7가지 작은 실험들이에요.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는 매일 하셔야 해요. 약속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표정 실험입니다. 강사가 거울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세요. 억지로라도 좋아요. 3분만 그렇게 있으세요. 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되나요? 이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돼요. 뇌는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반대로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야 웃는다고. 아니에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만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볼 만했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말투 실험입니다. 강사가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 실수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요? 아이고 또 그러네, 맨날 그래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한마디 더 붙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꿔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될까요? 세 번째 실험. 뇌 깨우기 실험입니다. 강사가 강조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걸 배우세요. 악기, 그림, 스마트폰 뭐든 좋아요. 잘할 필요 없어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뇌가 깨어나거든요. 이만호 씨는 메모했습니다. 새로운 것 배우기. 뭘 배우면 좋을까요? 평생 안 해본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번째 실험. 자기 인정 실험입니다. 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오늘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 나는 산책을 20분 했다. 오늘 나는 짜증 안 냈다. 이렇게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왜 칭찬해야 하나요? 당연한 건데. 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0대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가요? 20분 걷는 게 쉬운가요? 안 쉬워요. 대단한 거예요. 이만호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늘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제는 달라져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 관계 거리 두기 실험입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배우자,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지쳐요. 하루에 2~3시간은 각자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책 읽거나, 혼자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인데 거리를 두라니.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서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해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답답해요. 이만호 씨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답답했습니다. 서로 부딪혔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험. 감사 노트 실험입니다. 강사가 작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이게 뭐가 되냐고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돼요. 뇌가 감사한 것을 찾는 습관이 생겨요. 지금은 불평할 것만 찾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7번째 실험. 오늘 실험입니다.
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일정에 오직 나를 위한 순수한 재미 10분을 넣으세요. 의무 아닌 것,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것, 오직 내가 좋아서 하는 것. 10분이면 돼요. 이만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재미. 그게 뭘까요? 의무 아닌 것. 평생 의무만 살았습니다. 재미는 나중에 하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정리했습니다. 7가지 실험. 전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한 달 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약속합니다. 이만호 씨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7가지 실험.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는구나. 4번째 강의에서는 실제 사례들이 공유되었습니다. 7가지 실험을 시작한 사람들의 변화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72세 박 여사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표정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데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3분씩 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안 해도 웃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길을 걷다가 하늘을 봤는데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늘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하늘이니까 하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구름 모양도 보이고 색깔도 보여요. 웃다 보니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의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68세 최 씨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뇌 깨우기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공방에서 도자기 강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용기 내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흙도 제대로 못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만드는데 자신은 흙만 주물럭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만둘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흙을 만지는 시간 자체가 치유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잘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을 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공방 가는 날이니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그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거였어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요. 최 씨의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3번째는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65세 김 씨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관계 거리두기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건가 싶었고 아내는 남편이 섭섭해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각자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붙어 살았는데 떨어지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각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으면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이런 걸 봤어. 오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 예전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니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 각자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로에게 짜증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밥을 먹어? 왜 그렇게 TV를 봐? 사소한 것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니까 그런 것들이 덜 보였습니다. 가족이라고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고 대화도 늘었어요. 김 씨 부부의 말이었습니다. 강사가 정리했습니다. 보셨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이만호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실험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만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10년을 더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5번째 강의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이만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능력 없는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큰 재산도 못 물려주고 은퇴 후엔 외로운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 70라운드를 버텨낸 승리자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실패하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승리 아니면 뭐예요? 이만호 씨는 평생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고생하며 일했던 청년 시절, 가족 먹여 살리느라 악착같이 버텼던 중년.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강사가 웃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내느라 바빠서 재미를 챙길 여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 키우기 바빴고 회사 다니기 바빴죠. 재미는 나중에 하려고 미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이 왔어요. 이제는 재미를 챙길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은 보너스 게임과 같아요. 원래 게임은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겼어요. 이제 남은 건 보너스 스테이지예요. 보너스 게임. 그 말이 이만호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너스 게임이라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너스 게임은 부담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원래 게임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실험하세요.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이만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컥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나는 능력 없는 가장이야. 나는 외로운 노인이야. 나는 쓸모없어. 그런 말들이 마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다.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제는 보너스 게임이다. 그 말들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강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뭐냐고요? 나를 즐겁게 해줄 책임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아니, 의무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이만호 씨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즐겁게 해줄 책임이 있다. 평생 처음 생각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정리했습니다. 노년의 문제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나를 먼저 대접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만호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승리자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버텨낸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이만호 씨는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단단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이었습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강의실에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7가지 실험 중에서 뭘 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 노트를 썼고, 어떤 분은 새로운 걸 배웠고, 어떤 분은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만호 씨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가지를 골랐어요. 표정 실험이랑 감사 노트 실험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거울 보고 웃는 게 이상했어요. 감사한 것을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싫어졌어요. 하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강사가 웃었습니다. 그거예요. 크게 변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달라지면 돼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만호 씨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니에요.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길만 알려드린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만호 씨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적었던 메모들을 펼쳤습니다. 8주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짧았습니다. 한두 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쓸 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강의는 끝났지만 실험은 계속할 거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눈을 감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울로 갔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3분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일. 아침에 눈을 떴다. 2. 어제 꿈을 안 꿨다. 3. 커피가 맛있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예뻤습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봤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예뻤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얼굴을 보니 몇 달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 제일 재밌다고 했던 그 사람. 안녕하세요. 이만호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엔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 혹시 폭지관 프로그램 다니세요? 이만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다녀요. 혹시 거기서 뵀어요? 아니요, 저도 다녀요. 8주 과정 끝났어요. 아, 그거요? 좋죠? 네, 좋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프로그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런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있었습니다.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좀. 이만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투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1. 날씨가 좋았다. 2.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3. 밥이 맛있었다. 3가지를 적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7가지 중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표정 실험, 말투 실험, 감사 노트 실험. 3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빼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벌써 이만큼 잘 살아왔습니다. 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재밌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작은 좋은 일이 있을까? 잠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후반전은 지금부터 다시 씁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